목감기 걱정 뚝 떨어지게 해줄 음식 5가지. 일교차가 큰 날씨는 겨울보다 오히려 감기와 같은 질환에 걸리기 좋다고 합니다. 목이 따갑고 자꾸 기침을 하게 된다면 목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목감기에 걸리게 되면 목이 아파지고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특히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목 건강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가 목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됐는데요.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도라지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기관지 질환 세균의 증식은 70%나 억제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라지의 뿌리는 약으로 쓰이는데 진통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슴 답답한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목감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점액의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래를 없애주기도 하고 기침을 가라앉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또한 도라지를 달인 물을 목구멍에 가글하는 용으로 쓰는 것도 항염, 진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도라지의 효능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 중에서는 이런 도라지를 넣은 식품이 많습니다. 그만큼 도라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간절기마다 목감기로 고생하신다면 이렇게 도라지를 달여 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라지를 달여서 만든 차는 하루에 2~3잔 정도로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쓴맛이 날 수도 있지만 꿀을 같이 섞어서 마신다면 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강하되 먹기 더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이야기는 바로 도라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목에 염증이 있거나 목감기에 걸리셨다면 생강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항염증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목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생강을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 초기에는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론이 땀을 내게 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염증과 가래를 없애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음식입니다. 몸이 냉하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으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이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면 초기 감기 완화에도 좋고 감기에 들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생강은 감기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줘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테이스가 함유돼 있어 소화 기능을 향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여 마신다면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목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목이 쉬었을 때나 통증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이는 무화과에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면 무화과 열매를 다른 물에다가 꿀을 타서 먹으면 달콤하기 때문에 먹기도 좋고 맛있는 무화과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항균 작용을 하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죽이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운다고 하는데 독특한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해충도 피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인후통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특히 추천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화과가 인후염에 효과가 있으며 항암 효과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깎아서 먹는 것도 좋지만 약한 불로 달여서 하루에 3번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화과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로 특히 유명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죠. 그런데 무화과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물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설익은 무화과를 구입하셨다면 하루 이틀 정도만 실온에 놔둬도 금방 달게 익는다고 하네요. 달콤한 무화과가 몸에도 좋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과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모과입니다. 모과는 목감기에 걸렸을 때 차로 달여 마시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과는 폐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절기에 툭하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과는 생으로 먹으면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과실주나 차로 끓여서 먹거나 꿀에다가 재워서 먹는 것이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캔디에도 모과 에기스가 있죠. 그만큼 모과가 목에 좋은 과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을 보시면 모과는 담을 사귀고 가래침을 먹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과를 달인 물은 담을 다스리면서 비위를 좋게 만들어준다고도 합니다. 또한 근육과 뼈를 강하게 만든다고도 적혀 있네요. 모과에 있는 타닌 성분은 설사를 예방하면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배탈이 나신 분들에게도 이로운 과일입니다. 단순히 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모과. 먹더라도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알고 먹는 것이 더 좋겠죠. 다섯 번째는 배입니다. 가을에 주로 먹을 수 있는 배는 아삭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죠. 그냥 깎아서 먹어도 좋지만 차나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분이 90% 이상인 배는 시트르산이나 과당 등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좋은데 솔비톨 성분도 풍부해서 목이나 폐 염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케르세틴과 루테올린이 함유돼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콧물이나 가래, 기관지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는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감기에 걸렸을 때는 배즙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즙을 만들려면 끓는 물에 배를 20초 정도 데친 후에 강판에 갈아야 합니다. 이렇게 갈아진 배는 물을 붓고 체에 거르고 이 즙을 다시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다시 차갑게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는 목감기에도 좋지만 숙취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를 잘 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맛있게 깎아 먹었던 배에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것, 알고 먹는다면 더욱 맛있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해서 목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처럼 건강에 유념해야 할 때, 특히 목이 약하시다면 미리미리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 유용하셨나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